유설인의 마음. 밤이 되었다. 청우는 방에서 천검비결 제3맥을 펼쳐보고 있었다. 복잡한 검식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천검은 하늘을 가르지만 그 대가는 생명이다. 7맥을 모두 익히는 자, 그 힘으로 천하를 얻으나 목숨을 잃으리라. 청우는 책을 덮었다. 저주, 정말 저주인가?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십시오. 유설인이었다. 그녀는 창백해 보였다. 아마 아버지와의 대화가 힘들었던 것 같았다. 강공자, 괜찮으세요? 네, 낭자야말로. 저는 괜찮아요. 유설인이 청운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림맹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낭자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유설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위험해도 상관없는데, 하지만 저는 상관 있습니다. 청운이 그녀를 바라봤다. 낭자께서 다치는 것을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유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강공자도 다치지 마세요. 저도 견딜 수 없어요. 낭자, 강공자는 모르시나 봐요. 유설인이 눈물을 닦았다.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강공자가 쓰러졌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대신 유설인이 청운의 손을 잡았다. 약속해주세요. 살아남겠다고. 복수보다 삶을 선택하겠다고. 청운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복수를 포기할 수 있을지. 강공자, 유설인이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복수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 저와 함께 해요. 함께. 네, 저도 함께 싸울게요. 그러니까 무모한 짓은 하지 말아요. 청운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낭자는 왜 저를 이렇게까지.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유설인이 미소 지었다. 눈물을 머금은 미소였다. 저는 강공자를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청운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답하지 않아도 돼요. 유설인이 일어섰다. 그냥 알아주세요. 제 마음을. 그리고 살아남아 주세요.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청운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낭자. 네, 저도 낭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공자.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함께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무림맹의 결정. 다음 날 아침 청우는 결정을 내렸다. 추철산이 그를 다시 불렀다. 강공자, 결정하셨습니까? 네. 청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림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추철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자유롭게 움직이겠습니다. 무림맹의 명령에 따르되 제 판단으로 행동할 권리를 주십시오. 추철산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맹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유천하를 만났다. 결정했다고 들었네. 네, 맹주님. 좋아. 자네는 이제 무림맹의 객경크 칭이다. 유천하가 일어섰다. 객경은 맹에 소속되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네. 하지만 맹의 대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천하가 옆에 있는 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청룡검 칭롱젠, 무림맹의 보검 중 하나지. 검씨는 은빛으로 빛났고 손잡이에는 청룡이 조각되어 있었다. 자네에게 어울릴 것 같더군. 밖에
청우는 조심스럽게 검을 들어 올렸다. 무게가 딱 좋았다. 그리고 검을 휘두르자 검기가 허공을 갈랐다. 좋은 검입니다. 잘 쓰게. 그 검으로 악을 베어라.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청우는 유서린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축하해요. 강공자. 유서린이 미소 지었다. 이제 정식으로 무림맹의 일원이 되셨네요. 네, 다 유낭자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을. 유낭자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청운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유서린의 뺨이 붉어졌다. 저야말로 강공자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다. 3개월의 준비. 그날부터 청운과 유서린은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갔다. 3개월 후 화산 무림 대회를 위한 준비였다. 다시 한번 유서린이 외쳤다. 청운이 검을 휘둘렀다. 챙챙챙. 두 사람의 검이 부딪혔다. 점점 호흡이 맞아갔다. 좋아요. 이제 제 봉황검법과 강공자의 천검 비결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유낭자의 검법도 대단합니다. 호호. 저도 만만치 않죠. 두 사람이 웃었다. 수련은 매일 계속되었다. 그리고 둘의 관계도 깊어졌다. 어느 날 수련을 마치고 쉬고 있을 때 강공자. 네, 3개월 후면 화산이죠? 네, 거기서 흑운노의 단서를 찾을 것입니다. 유서린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만약 흑운노를 찾아서 복수를 끝낸다면 그 후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우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모르겠습니다. 평생 복수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유서린이 수줍게 말했다. 저와 함께 평범하게 살면 어때요? 평범하게요? 네, 강호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함께. 청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평범한 삶,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하지만 지금 유서린과 함께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좋습니다. 정말요? 네. 모든 게 끝나면 유낭자와 함께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유서린이 기뻐하며 그를 안았다. 약속이에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한 여인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백월향이었다. 그녀는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강철훈 대협, 당신의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백월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나 봐요. 그녀가 조용히 돌아섰다. 출발.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드디어 화산으로 떠날 날이 되었다. 준비 다 됐나? 유천하가 물었다. 네, 맹주님. 청운과 유서린이 대답했다. 좋아. 무림맹 일행은 총 30명이다. 자네들도 함께 가거라. 알겠습니다. 일행이 출발했다. 청운은 말을 타고 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낙양성이 점점 멀어졌다. 드디어 화산이구나. 유서린이 그의 옆으로 말을 몰고 왔다. 긴장되죠? 조금요. 저도요. 하지만 유서린이 미소 지었다. 함께니까 괜찮아요. 네,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흑운노가 거울을 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는 청운과 유서린의 모습이 비쳤다.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강청운. 흑운노가 비웃었다. 화산에서 보자.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주지.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백월향도 몰래 출발하고 있었다. 강공자. 제가 지켜드릴게요. 멀리서라도. 천검 비결을 둘러싼 피의 손길. 화산의 아침. 일주일 후 일행은 화산 기슭에 도착했다. 저기가 화산입니다. 추철산이 손으로 가리켰다. 웅장한 산이 하늘을 찔렀다. 청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산은 구름 위로 솟아 있었고 정상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대단하군요.
화산파는 저 정상 근처에 있소. 청검대 텐젠타이라는 곳에서 무림대회가 열릴 것이오. 유천하가 말했다. 모두 준비하라. 이제 오른다. 일행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파른 길이었지만 무인들에게는 어렵지 않았다. 길을 오르며 청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곳곳에 다른 문파의 무인들이 보였다. 저기 보세요. 소림사의 승려들이에요. 유설인이 가리켰다. 주황색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묵묵히 걷고 있었다. 그리고 저쪽은 아미파의 여협들이에요. 흰 옷을 입은 여인들이 우아하게 움직였다. 정말 천하의 고수들이 다 모였군요. 청운이 감탄했다. 당연하죠. 화산 무림대회는 10년에 한 번 열리는 큰 행사거든요. 유설인이 설명했다. 각 문파의 차세대 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자리예요. 여기서 좋은 성적을 내면 강호의 이름을 알릴 수 있죠. 그렇다면 저도 참가해야 하는 겁니까? 물론이죠. 유설인이 웃었다. 강공자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예요. 그리고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흑운노의 사람을 찾으려면 대회에 참가해야 해요. 그들도 틀림없이 참가할 테니까. 청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청검대의 풍경. 정오쯤 일행은 청검대에 도착했다.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으로 각 문파의 천막들이 세워져 있었다. 무림맹은 저쪽이요. 추철산이 안내했다. 무림맹의 천막은 가장 크고 화려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맹주님,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수고했다. 모두 자리를 잡아라. 유천하가 명령했다. 청운과 유설인도 자신들의 방으로 향했다. 방은 간소했지만 깨끗했다. 강공자, 잠시 쉬세요. 저녁에 개회식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설인이 나가고 청운은 혼자 남았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광장에는 점점 더 많은 무인들이 모이고 있었다. 여기 어딘가에 흑운노의 사람이 있다. 청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반드시 찾아내겠다. 개회식. 저녁이 되자 청검대의 사람들이 모였다. 수백 명의 무인들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각 문파의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다. 무대 위로 한 노인이 올라갔다.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저분이 화산파의 장문인 풍운검펑 윤지엔 대엽입니다. 유설인이 속삭였다. 천하의 고수 중 한 분이시죠. 하지만 병이 깊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다. 기침도 자주 했다. 강호의 영웅들이여. 풍운검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다. 오늘 화산에 모여주셔서 감사하오. 10년 만에 열리는 무림대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니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기침을 했다. 노부는 이제 늙었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화산파의 미래를 맡길 후계자를 정하고자 하오. 웅성웅성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특별하오. 우승자에게는 풍운검이 손을 들었다. 한 제자가 상자를 들고 나왔다. 상자가 열리자 눈부신 빛이 퍼져나갔다. 검이었다. 아름다운 검, 화산의 보검, 자아검즈 샤젠을 수여하겠소. 자아검, 사람들이 놀랐다. 그 전설의 검을 청운도 눈이 커졌다. 자아검은 천하의 명검 중 하나였다. 그리고 풍운검이 계속 말했다. 우승자에게는 화산파의 비급 하나를 열람할 기회를 주겠소. 이번엔 더 큰 술렁임이 일었다. 화산파의 비급이라면 자아검법도 있을 텐데. 유설인이 청운의 팔을 잡았다. 강공자, 이건 기회예요. 무슨 뜻입니까? 화산파의 비급 중에 천검 비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청운이 놀랐다. 천검 비결이요? 네. 수십 년 전 천검문과 화산파가 교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비결 일부가 화산파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청운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그렇다면 우승해야 해요. 반드시. 첫 번째 시험. 다음 날 아침 대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시험은 경공이요. 화산파의 제자가 외쳤다. 저 절벽을 오르시오. 가장 빨리 정상에 도달하는 상위 50명이 다음 단계로 진출하오. 절벽은 가파랐다. 거의 수직에 가까웠고 손잡이도 별로 없었다. 참가자는 앞으로, 청운이 일어섰다. 유설인도 함께였다. 유낭자도 참가하십니까? 당연하죠. 저도 무림맹을 대표하는 무인이에요. 유설인이 웃었다. 같이 올라가요. 네. 참가자들이 절벽 앞에 섰다. 약 200명 정도였다. 시작. 진호와 함께 사람들이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청운도 경공을 펼쳤다. 천검비결의 경공은 빠르고 가벼웠다. 슈슈슈. 그의 몸이 바위를 타고 올라갔다. 빠르구나. 저 청년은 누구냐? 사람들이 청운을 주시했다. 유설인도 뒤지지 않았다. 그녀의 경공은 우아하면서도 효율적이었다. 무림맹주의 딸답군. 역시 명문의 후예야. 하지만 청운과 유설인만 빠른 게 아니었다. 소림사의 한 젊은 승려도 빠르게 올라갔다. 주황색 승복이 바람에 펄럭였다. 개공호의 콩이로군. 소림의 차세대 고수. 그리고 또 한 사람. 검은 옷을 입은 청년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저 자는 모르는 얼굴인데 청운은 그 청년을 힐끗 봤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정상이 가까워졌다. 청운은 마지막 힘을 냈다. 슈아악. 그의 몸이 정상에 도달했다. 1등 강청운. 환호가 터졌다. 잠시 후 유설인도 도착했다. 5등 유설인. 청운이 그녀를 부축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공자야말로 정말 빠르시네요. 두 사람이 웃었다. 그때 검은 옷의 청년도 도착했다. 3등. 청년은 청운을 힐끗 보더니 냉소를 띠고 지나갔다. 저 사람. 유설인이 눈살을 찌푸렸다. 느낌이 안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체를 드러낸 자. 저녁 무림맹의 천막에서 회의가 열렸다. 오늘 수고 많았다. 유천하가 말했다. 내일은 무예 대련이 있을 것이다. 모두 준비하라. 이에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청운은 밖으로 나와 산책을 했다. 달빛이 밝았다. 내일은 실전이구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강청운. 청운이 돌아봤다. 검은 옷의 청년이었다. 누구십니까? 기억 안 나나? 뭐 그럴 만도 하지. 넌 어렸으니까. 청년이 다가왔다. 나는 강무혁장 우흐. 천검문의 적통 후계자다. 청운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놀랄 것 없다. 천검문에는 두 갈래가 있었지. 내 아버지 강철운의 혈통과 내 아버지 강무천장 우티엔의 혈통. 그런 8년 전 천검문이 멸문당했을 때 우리 집안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서 살아남았지. 강무혁이 비웃었다. 내 집안이 멸문당한 이유를 아느냐? 욕심 때문이다. 천검비결을 혼자 차지하려다가. 거짓말. 청운이 외쳤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믿든 말든 상관없다. 강무혁이 등을 돌렸다. 어쨌든 천검문의 진짜 후계자는 나다. 너 같은 가짜가 아니라. 가짜라니. 무림대회에서 증명해보자. 누가 진짜 천검문의 후예인지. 강무혁이 사라졌다. 청운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강공자. 유설인이 달려왔다. 방금 그 사람 강무혁이라고 했죠? 들으셨습니까? 네, 강공자. 그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분명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천검문의 다른 혈통이라면. 그래도요. 유설인이 청운의 손을 잡았다. 강공자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운이 유설인을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내일 대련에서 이기세요. 그리고 그 거짓말쟁이를 혼내주세요. 청운이 미소 지었다. 그러겠습니다. 무예 대련.
다음 날 무예 대련이 시작되었다. 50명의 참가자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겨뤘다. 청운의 첫 상대는 무당파의 제자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치지 않게 조심합시다. 두 사람이 검을 들었다. 시작. 무당파 제자가 먼저 공격했다. 유연한 검법이었다. 하지만 청운의 눈에는 느리게 보였다. 챙. 청운이 가볍게 막았다. 무당파 제자가 놀랐다. 청운이 반격했다. 슈슈슈. 빠른 공격에 무당파 제자가 밀렸다. 결국 그는 검을 놓쳤다. 승자 강청운. 환호가 터졌다. 대단한데? 저 청년이 천검문의 후예라던데. 천검문, 그 몰락한 문파? 청운은 관중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은 유설인의 차례였다. 그녀의 상대는 아미파의 여협이었다. 부탁드립니다. 두 여인이 검을 맞댔다. 챙챙챙. 아름다운 검무가 펼쳐졌다. 관중들이 감탄했다. 우아하군. 역시 무림맹주의 딸. 하지만 실력은 유설인이 위였다. 그녀의 봉황검법은 상대를 압도했다. 승자 유설인. 청운이 박수를 쳤다. 유설인이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대련은 계속되었다. 소림의 해공도 이겼다. 그의 소림봉법은 강력했다. 그리고 강무혁도 이겼다. 그의 검법을 본 순간 청운은 충격을 받았다. 저건 천검비결. 강무혁은 정말로 천검비결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제3회까지. 제3회. 청운이 중얼거렸다. 저 자가 정말. 유설인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강공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청운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밤의 만남. 그날 밤, 청운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무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건가? 청운은 천막을 나와 산책을 했다. 달빛 아래 광장은 고요했다. 그가 무대 근처를 지나갈 때 누군가 그곳에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청운이 물었다. 인물이 돌아섰다. 달빛에 얼굴이 드러났다. 여인이었다. 절세의 미인. 하얀 피부, 긴 흑발, 요염한 눈빛. 백월향이었다. 당신은 처음 뵙겠습니다. 강청운 공자. 백월향이 미소 지었다. 저는 백월향이라고 합니다. 청운은 숨이 막혔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백월향? 들어보셨나요? 향객루의. 향객루. 청운이 놀랐다. 향객루는 강호에서 가장 큰 정보 조직이었다. 맞아요. 저는 향객루의 주인입니다. 백월향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강철운 대업의 옛 친구이기도 하죠. 청운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의 친구?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백월향이 청운을 자세히 봤다.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네요. 눈빛이 똑같아요. 저를 왜 찾으신 겁니까?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백월향이 주위를 살폈다. 강무혁에 대해 알고 싶으시죠? 청운이 놀랐다. 어떻게? 제 정보망은 넓어요. 강무혁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그는 천검문의 혈통이 아니에요. 가짜죠. 백월향이 말했다. 진짜 강무천의 아들은 8년 전에 죽었어요. 강무혁은 누군가 심어놓은 가짜예요. 청운의 주먹이 떨렸다. 누가? 왜? 아마 흑운 노일 거예요. 백월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공자를 혼란시키고 천검문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그 개자식들. 진정하세요. 백월향이 청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분노는 나중에. 지금은 증거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요? 내일 대련에서 강무혁과 맞붙으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백월향이 미소 지었다. 그가 쓰는 천검비결은 불완전해요. 당신의 검이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청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월향이 망설이다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당신을 지키라고. 백월향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도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청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강철훈 대업의 아들이니까요. 백월향이 돌아섰다. 내일 대련 화이팅이에요. 그녀가 사라졌다. 청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 어떤 분이셨나요? 질투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유설인이 청운을 찾아왔다. 강 공자, 어젯밤에 어디 가셨어요?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요? 유설인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네, 정말요? 유설인이 청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누군가 백월향이라는 여자를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요. 청운이 당황했다. 그건 그 여자와 만나셨어요? 유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우연히? 유설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강 공자, 그 여자는 위험해요. 위험하다니요? 백월향은 강호에서 유명한 여자예요. 수많은 남자들을 유혹했다는 낭자. 청운이 유설인의 손을 잡았다. 제가 왜 그분을 만났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유설인이 청운을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말씀하세요. 청운은 어젯밤 일을 설명했다. 강무역에 대한 정보, 아버지와의 인연, 유설인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유설인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강 공자. 유설인이 청운의 눈을 바라봤다. 저는 강 공자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가 다가오면 낭자. 청운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낭자밖에 없습니다. 유설인의 뺨이 붉어졌다. 정말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다. 하지만 멀리서 백월향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했다. 귀여운 커플이네요. 백월향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강철훈 대협, 당신의 아들은 제가 지켜야 해요. 약속했으니까. 그녀가 돌아섰다. 숙명의 대결. 드디어 청운과 강무역이 맞붙을 차례가 왔다. 준결승전이었다. 이번 대련은 천검문의 두 후예가 맞붙는다. 해설자가 외쳤다. 과연 누가 진짜일까? 관중들이 술렁였다. 무대 위에 청운과 강무역이 올라섰다. 강청운, 강무역이 비웃었다. 오늘 내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주지. 오히려 당신이 가짜입니다. 청운이 차분히 말했다. 천검비결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소리치네. 제 산맥밖에 모르는 주제에. 시작. 진호와 함께 두 사람이 움직였다. 챙. 검과 검이 부딪혔다. 불꽃이 튀었다. 강무역의 검법은 강력했다. 제3맥의 초식들이 빠르게 펼쳐졌다. 이게 천검비결 제3맥이다. 하지만 청운도 밀리지 않았다. 제3맥을 완벽히 구사하며 방어했다. 챙챙챙. 강무역이 놀랐다. 네, 놈의 검법. 당신의 검법은, 청운이 말했다. 불완전합니다. 제3맥의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강무역이 분노하며 공격했다. 하지만 청운은 그 공격 패턴을 읽어냈다. 저 공격, 호흡이 맞지 않아. 천검비결은 검과 호흡이 일치해야 하는데. 청운이 반격했다. 천검비결 제3맥의 최종 초시. 천검 사마피엔젠 쌍허. 세 개의 검기가 동시에 강무역을 덮쳤다. 강무역이 검을 들어 막았지만 한 검기에 맞아 뒤로 밀렸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럴 수가. 청운이 검을 걷었다. 항복하십시오. 더 싸우면 다칩니다. 닥쳐. 강무역이 다시 일어섰다. 눈빛이 미쳤다. 내가 가짜라고?
절대 안 돼. 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약병이었다. 그건 추철산이 놀라 외쳤다. 혈마단 씨의 머단, 저것을 먹으면 안 돼. 하지만 늦었다. 강무혁이 약을 삼켰다. 콱! 그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했다. 눈이 충혈되고 몸이 부풀어 올랐다. 크아악! 괴성을 지르며 강무혁이 청운에게 달려들었다. 강공자, 유설인이 외쳤다. 청운은 침착하게 검을 들었다. 혈마단, 일시적으로 힘을 극대화하지만 이성을 잃게 만드는 금지된 약. 강무혁의 공격은 미친 듯이 빨랐다. 하지만 패턴이 없었다. 청운은 차분히 방어하며 기회를 엿봤다. 지금이다. 강무혁의 허점이 보였다. 청운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챙. 검이 강무혁의 손목을 쳤다. 검이 날아갔다. 강무혁이 무릎을 꿇었다. 혈마단의 부작용이 시작된 것이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다. 입에서 피를 토했다. 승자, 강청운, 환호가 터졌다. 하지만 청운은 기쁘지 않았다. 강무혁을 내려다봤다. 당신은 누구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강무혁이 청운을 올려다봤다. 눈에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나는 진짜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당신을 이용한 자가 누구입니까? 흑운노입니까? 모른다. 나는 단지 강무혁의 눈이 풀렸다. 의식을 잃었다. 의원들이 달려와 그를 옮겼다. 청운은 한숨을 쉬었다. 강공자, 유설인이 무대로 뛰어올라왔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청운이 미소 지었다. 이겼습니다. 유설인이 그를 껴안았다. 정말 걱정했어요. 청운도 그녀를 안았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비 오는 밤, 결승전은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다. 청운의 상대는 소림의 해공이었다. 그날 저녁,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청운은 천막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 비를 막고 싶었다. 산 정상 근처의 작은 정자로 걸어갔다. 비가 쏟아졌다. 옷이 젖었지만 상관없었다. 아버지, 청운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공자, 유설인이었다. 그녀도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낭자, 왜 여기? 강공자가 혼자 나가는 걸 봤어요. 걱정돼서. 유설인이 정자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비 소리만 들렸다. 강공자,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유설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 거짓말쟁이를 이기고 천검문의 명예를 지켰어요. 다 유낭자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유설인이 고개를 저었다. 강공자 혼자 힘으로 이긴 거예요. 저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청운이 유설인에게 다가갔다. 유낭자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유낭자가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유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강공자, 유낭자. 청운이 그녀의 뺨에 손을 올렸다. 저는 유낭자를. 말을 끝내기도 전에 유설인이 그의 목을 껴안았다. 그리고 입술이 겹쳤다. 시간이 멈췄다. 빗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라졌다. 세상에는 두 사람만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은 천천히 떨어졌다. 유설인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닙니다. 청운이 미소 지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유낭자를 사랑합니다. 유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강공자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숨은 감시자? 하지만 그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백월향이었다. 그녀는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강철훈 대협. 백월향이 눈을 감았다. 당신의 아들은 좋은 여자를 만났네요. 저보다 훨씬 좋은. 그녀는 돌아섰다. 눈물이 흘렀다. 비에 섞여 떨어졌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나 봐요. 약속대로 그림자처럼 백월향이 사라졌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흑운노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는 청운과 유설인의 모습이 비쳤다. 사랑에 빠졌구나. 흑운노가 비웃었다. 좋아. 사랑이 있으면 약점이 생기는 법이지. 그가 손을 들었다. 거울이 깨졌다. 곧 시험의 시간이다. 강청운, 내가 정말로 천검의 후예인지 확인해 주지. 결승전, 다음 날이겠다. 청운과 해공의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양쪽 선수, 준비. 청운과 해공이 무대에 올랐다. 해공은 젊은 승려였지만 눈빛이 깊었다. 강시주,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사. 두 사람이 합장했다. 시작. 해공이 먼저 움직였다. 소림봉법이 펼쳐졌다. 빠르고 강력했다. 청운도 검을 휘둘렀다. 챙챙챙. 검과 봉이 부딪혔다. 좋은 검법이십니다. 대사의 봉법도 훌륭하십니다. 두 사람의 무예는 막상막하였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땀을 흘렸다. 강시주,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공이 말했다. 소림의 절기, 금강봉마봉진 강푸머방. 그의 봉에서 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콰아하, 엄청난 위력이었다. 청운도 각오를 다졌다. 이제 진짜 천검 비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검을 들어 올렸다. 천검 비결 제3맥의 비전. 천검무영 텐젠 우잉. 검이 사라졌다. 아니,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았다. 슈슈슈슈슈. 수십 개의 검기가 동시에 해공을 향했다. 나무아미타불. 해공이 봉을 빙빙 돌려 막았다. 콱콱콱콱.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먼지가 가라앉자 두 사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둘 다 무기를 놓치지 않았지만 지쳐 보였다. 강시주, 대단하십니다. 해공이 미소 지었다. 소승이 졌습니다. 아닙니다, 대사. 제가, 아니요. 해공이 고개를 저었다. 시주의 검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그가 합장했다. 그런 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해공이 무대에서 내려왔다. 심판이 외쳤다. 우승자, 강청운. 폭발적인 환호가 터졌다. 강청운, 강청운. 청운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겼다. 정말로. 그때 유설인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다. 강공자. 그녀가 청운을 껴안았다. 축하해요. 우승이에요. 청운도 그녀를 안았다. 다 유낭자 덕분입니다. 관중들이 더욱 환호했다. 무대 위에서 풍운검이 자아검을 들고 나왔다. 강청운 공자, 축하하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 자아검을 받으시오. 그리고 풍운검이 또 다른 상자를 내밀었다. 약속대로 화산파의 비급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상자가 열리자 여러 비급들의 목록이 보였다. 자아검법, 화산신법, 철선권,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천검비결 제3회. 청운의 심장이 뛰었다.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천검비결? 풍운검이 놀랐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천검문에서 받은 것이오. 하지만요? 불완전하오. 앞부분이 없소. 괜찮습니다. 제가 가진 것과 합치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풍운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렇다면 그가 제자를 불렀다. 비급을 가져오너라. 잠시 후 낡은 책이 청운에게 전해졌다.
청우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았다. 드디어 제3액을 밤의 습격. 그날 밤 축하연이 열렸다. 각 문파의 고수들이 모여 청운을 축하했다. 정말 대단한 검법이었소. 청검문이 이런 후회를 남겼다니. 청운은 겸손하게 인사했다. 유설이는 그의 곁에서 미소 지었다. 강 공자, 인기 많으시네요. 유 낭자가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호호, 그런가요? 두 사람이 웃었다. 연애는 늦게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갑자기 한 무인이 쓰러졌다. 뭐야? 다른 무인들도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독이다. 추철산이 외쳤다.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청우는 재빨리 내공으로 독을 억눌렀다. 유설인도 마찬가지였다. 강 공자, 이건 암습입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흑이인이 나타났다. 선두의 선자가 웃었다. 잘들 즐기고 계셨나? 그의 목소리는 나치겄다. 흑운노, 청운이 검을 뽑았다. 내 놈이 왜 여기 있느냐? 당연히 너를 죽이러 왔지. 흑운노가 손을 들었다. 모두 죽여라. 천검의 후회를 남기지 마라. 흑이인들이 달려들었다. 막아라. 유천하가 외쳤다. 무린맹 무사들이 맞섰다. 하지만 독에 중독된 무인들이 많아 전력이 약했다. 젠장, 청운이 검을 휘둘렀다. 흑이인들이 쓰러졌다. 유설인도 옆에서 싸웠다. 강 공자, 뒤에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댄 채 싸웠다. 하지만 적은 계속 늘어났다. 이래서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쾅! 폭발이 일어나며 흑인들이 날아갔다. 흑운노가 놀랐다. 연기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백월향이었다. 놀랐죠? 백월향이 미소 지었다. 제 부하들, 공격. 그녀의 신호에 수십 명의 무인들이 나타나 흑이인들을 공격했다. 향객루, 흑운노가 이를 갈았다. 네, 년도 끼어드는가? 당연하죠. 강 공자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백월향이 청운을 힐끗 봤다. 청운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유설이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전세가 역전되었다. 향객루의 무인들은 강했다. 흑이인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이번은 물러간다. 흑운노가 외쳤다. 하지만 강청운, 다음에는 내 목을 가져갈 것이다. 연기를 피우며 흑운노와 흑이인들이 사라졌다. 전장에 정적이 흘렀다. 끝났습니다. 추철산이 말했다. 청운은 백월향에게 다가갔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천만에요. 백월향이 미소 지었다. 강철운 대업의 아들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유설인이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백낭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호호, 질투하시나요? 백월향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질투라니요. 유설인의 얼굴이 빨개졌다. 청우는 당황했다. 두 분, 진정하십시오. 백월향이 웃었다. 농담이에요. 유낭자, 강 공자를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돌아섰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어요. 할 일이 많거든요. 잠깐, 청운이 불렀다. 백낭자, 왜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아버지와의 인연이라고 하셨지만. 백월향이 걸음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밀이에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백월향이 사라졌다. 청우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유설인이 그의 팔을 잡았다. 강 공자,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지금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청운이 말했다. 긴 밤이었습니다. 네, 떠나는 길. 다음 날 무린맹 일행은 화산을 떠날 준비를 했다. 청운은 자아검과 천검비결 제3액을 챙겼다.
준비 다 됐나? 유천아가 물었다. 예, 맹주님. 좋아. 그럼 출발하자. 일행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청우는 뒤를 돌아봤다. 화산이 구름에 쌓여 있었다.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구나. 강공자, 유설인이 다가왔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이곳에서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청운이 유설인의 손을 잡았다. 낭자도 얻었으니까요. 유설인이 미소 지었다. 저도 강공자를 얻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하지만 청운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다. 흑운노, 다음에는 더 강하게 올 것이다. 그리고 백월향, 그녀는 왜?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설인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낙주성의 음모와 두 번째 여인, 낙주성으로 화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청우는 낙양의 무림맹 지부에서 천검비결 제3맥을 익히고 있었다. 제3맥은 제3맥보다 훨씬 복잡했다. 내공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했다. 땀이 흘렀다. 경맥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이게 제3맥의 시작인가? 그때 문이 열렸다. 강공자, 유설인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입니까? 큰일이에요. 낙주성에서 급보가 왔어요. 낙주성? 네. 낙주성주가 살해당했대요. 그것도 밀실에서. 청운이 일어섰다. 살해? 네. 그리고 현장에 천검문의 문장이 남겨져 있었대요. 청운의 얼굴이 굳어졌다. 천검문의 문장이라니. 누가 우리 문파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강공자를 부르세요. 함께 조사하러 가자고.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낙주성의 비밀. 낙주성은 낙양에서 사흘 거리에 있었다. 청운, 유설인, 그리고 추철산이 함께 갔다. 낙주성은 상업의 중심지요. 추철산이 설명했다. 성주는 황실과 무림맹 양쪽에 영향력이 있었소. 그런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뜻이군요. 청운이 말했다. 맞소. 그리고 천검문의 문장이 남겨진 것도 의도적이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럴 가능성이 높소. 낙주성에 도착하자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무림맹의 사신이요. 추철산이 외쳤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성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천검문이라더니 그 몰락한 문파가 왜? 청우는 그 시선들을 느꼈다. 따갑고 의심 가득한 시선들. 신경 쓰지 마세요. 유설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성주부에 도착하자 한 중년인이 마중을 나왔다. 무림맹의 사신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낙주성 부성주 마동천 마동현입니다. 추철산이요. 사건 현장을 보고 싶소. 이쪽입니다. 현장은 성주부의 서재였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마동천이 설명했다. 아침에 하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성주님은 이미 서재 안으로 들어가자 피 냄새가 진동했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시체는 이미 치워진 상태였다. 그리고 벽에 검으로 새긴 문양이 있었다. 천검문의 문장. 이건 청운이 다가가 문양을 만졌다.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오? 추철산이 물었다. 이 문양, 천검문의 것이 맞지만 회계 순서가 틀렸습니다. 회계 순서? 네. 진짜 천검문 문장은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청운이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렸다. 이건 천검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문양만 본 사람이 그린 겁니다. 추철산의 눈이 빛났다. 그렇다면 범인은 천검문과 무관하다는 증거가 되는군. 하지만 누가 왜 천검문을 엮으려는 걸까요? 유설인이 물었다. 그게 문제요. 향객루의 초대.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한 통의 편지가 와 있었다.
청은 앞으로 온 편지였다.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유설인이 물었다. 청운이 편지를 열었다. 강 공자, 오늘 밤 향객로로 오십시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백월향. 유설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백월향이요? 네,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혼자 가실 건가요? 유설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니면 제가 함께. 낭자. 청운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낭자만 사랑합니다. 백낭자는 단지 협조자일 뿐입니다. 정말요? 약속합니다. 유설인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백월향의 고백. 해가 지고 청운은 향객루로 향했다. 향객루는 낙주성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다. 3층짜리 루각으로 붉은 등불들이 밤을 밝히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강공자. 입구에서 시녀가 맞이했다. 주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상층으로 안내되었다. 넓은 방이 펼쳐졌다. 비단 장막들이 드리워져 있었고 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그리고 중앙에 백월향이 앉아 있었다. 오늘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다. 흰 비단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았다. 어서 오세요. 강공자. 백월향이 미소 지었다. 앉으세요. 청운이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정보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 전에 백월향이 술잔에 술을 따랐다. 한 잔 하시죠. 저는 거절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따른 술인데. 청운은 잔을 받았다. 백월향도 자신의 잔을 들었다. 건배. 두 사람이 술을 마셨다.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급하시네요. 백월향이 웃었다. 좋아요. 말해드리죠. 낙주성주를 죽인 범인. 저는 알아요. 청운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누굽니까? 적풍언이에요. 청운의 눈이 커졌다. 적풍언, 무린맹의 십이좌? 네. 그는 오래전부터 낙주성을 노리고 있었어요. 상업, 이권 때문에. 백월향이 설명했다. 낙주성주가 황실 쪽과 가까워지자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그녀가 청운을 바라봤다. 당신을 범인으로 몰아 일석이조를 노린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백월향이 일어나 창가로 갔다. 증거를 넘겨주는 데는 대가가 필요해요. 무슨 대가입니까? 백월향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강공자의 마음이요. 청운이 놀라 일어섰다. 무슨 말씀을? 솔직하게 말할게요. 백월향이 다가왔다.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백낭자, 당신 아버지 강철은 대협. 저는 그분을 사랑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백월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셨죠. 당신의 어머니와. 청운은 말을 잃었다. 저는 그분을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그분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백월향이 청운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백낭자. 저는 유설인을 사랑한다고요? 백월향이 쓸쓸히 웃었다. 알아요. 당신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하지만 그녀가 청운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저는 그림자에서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지켜주고 싶어요. 청운의 마음이 흔들렸다. 백월향의 아름다움, 그녀의 진심, 그리고 아버지와의 연결고리.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낭자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백월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가 물러섰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젠가 당신이. 백낭자. 청운이 단호히 말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로서, 동료로서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백월향이 오래 그를 바라봤다.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가 탁자로 돌아가 서류를 꺼냈다. 이게 증거예요. 적풍원이 낙주성주를 제거하라고 암살단에 지시한 기록이에요. 청운이 서류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백월향이 미소 지었다. 조심하세요. 적풍원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림맹 안에서도 힘이 세죠. 명심하겠습니다. 청운이 나가려 할 때 백월향이 불렀다. 강공자. 네. 행복하세요. 유설인과 청운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혼자 남은 백월향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철운, 당신의 아들은 당신처럼 고든 사람이네요. 유설인의 눈물. 숙소로 돌아온 청운을 유설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공자. 그녀가 달려왔다. 그리고 청운을 꼭 껴안았다. 걱정했어요. 낭자. 향 냄새가 나요. 향객루이. 유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청운은 솔직하게 말했다. 백월향의 고백, 그리고 자신의 거절. 유설이는 조용히 들었다. 그랬군요. 낭자. 저는 알아요. 유설인이 청운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강공자의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무서워요. 그 여자가 강공자를 빼앗아갈까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청운이 유설인을 안았다. 제 마음은 오직 낭자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약속해주세요. 약속합니다. 청운이 유설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평생 낭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유설인이 그를 꽉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다. 세권에서 계속